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 출연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그 전쟁기념관 4층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유재각 교수님하고 김준수 장군님하고 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노재봉 선생님을 기리는 그 회사 아카데미 그 공부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주천 교수님도 가끔 오시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오늘 뭐 자유주의에 대한 그 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국회 그 대강당에서 그 5.18 재조명 관련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이제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5.18 그 묘지에도 여러 번 가시고, 거기에 이제 그 민중탑입니까? 민중탑에 새겨진 어떤 그 조각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고 해서 이제 그게 소위 그 전라도 출신 정치가였던 그 김대중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들의 서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민중이 지배하는 민중의 역사를 한반도도 그대로 따라가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비석에 새겨져 있는 조각들을 보면은 임진왜란 때의 민중, 그 다음에 동학혁명 때의 민중, 그 다음에 4.19 때 민중, 그 다음에 5.18 때 민중, 이렇게 4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조선 500년 이후 일제 36년 이후 건국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76년을 왔는데 그 내용의 총체적인 민중의 역사가 지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민중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정치가 김대중 씨의 어떤 그 대중 연설과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의 표현물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는 것은 소위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국가를 부정하고 소위 마치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민중이지, 이게 이제 사실 인민이나 이런 프롤레타리아 출신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인민 독재를 지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민 독재에 의해서 일단의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계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도 없고, 그 민중이라는 것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 뿌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근대적인 마인드의 하나의 생성물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민중에 대한 소위 이제 지금 삼민투 출신들이 지금 국회의원 했던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미 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졌던 정청래가 전 당대표였고, 지금 또 저러고 있고, 그 다음에 박선원이라는 또 독한 친구가 이제 최고위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소위 삼민투가 뭡니까? 민중, 민주, 민족이거든요. 삼민투 투쟁,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삼민투 투쟁의 핵심 근원과 요인이 민중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저는 저 식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유주의를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옆으로 왔는데, 이거는 정치적 낭만주의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계몽주의 철학에서 영국은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는 대륙의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칸트 철학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소위 영국의 경험주의와 대륙 프랑스의 합리주의에 눌려서 독일 지역은 이렇다 할 정치적인 어떤 계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 사람들이 선진적인 영국과 또 선진적인 프랑스의 사상 체계를
어떤 면에서는 흠모 또는 시기 질투하는 면이 강했고, 그런 면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일종의 하나의 로맨티시즘, 정치적 낭만주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르가 얘기했죠. 볼테르도 뭐 엄청난 그 이성에 입각한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를 이끈 위대한 프랑스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 그 계몽주의 사상을 갖고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이제 그 영국의 자유주의자들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온 볼테르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신과 그 교황이 지배하는 어떤 그 제도 하에서, 캐톨릭의 그 제사 하에서 상당히 아무튼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이 부정되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문명이나 제도나 어떤 그런 어떤 제도와 문명을 바탕으로 한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암흑시대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은 중세를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음에 아주 신화와 민속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 돕는 아주 그 향촌 공동체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급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사회 내에서 이제 그 모든 소위 폭스 종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민중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민중으로 번역을 되는데, 그 폭스라는 자연 친화적인 향촌 공동체에서 서로 동등하게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영유하는 그런 사회, 멋진 사회였다라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반합리주의, 이성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태동이 이제 하나의 낭만주의로 올라가는데, 그 낭만주의가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은 이제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적했지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마스 홉스가 본 자연 상태도 마찬가지고, 자연 상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성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 무법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쭉 뺏고, 뭐 약한 놈은 또 겉모술수나 계략을 써서 강한 놈 뒤통수를 쳐서 뺏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이제 자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연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합리주의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향이 컸죠. 근데 영국에서 그 자연 상태에 대한 이제 제2의 인식, 존 로크죠. 그게 이제 소위 하나의 이제 그 자유주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보다는 좀 더 정련되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 자체가 아주 악한 게 아니라 선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존재하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가 서로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로크를 보고, 아무튼 간에 뭐 로크가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라는 것을 완성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그 자연 상태 천부적 인권을 가진 개인의 존재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과 이런 어떤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일부 활용해서 그 모은 권리를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개인, 소위 자연법의 주체인 개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능을 하는 걸로 소위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서 지배되는 소위 이제 그런 작은 이제 정부가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 추구권까지 이제 이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프랑스도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자들과 프랑스의 한 르네 데카르트나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그 위에 쭉 가는 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딱 두 개입니다. 이성과 과학.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도 과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많은 영국의 이제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도 상당 부분 과학과 수학에 달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성을 가진 두 존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발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퀀텀 피직스, 그 광자 물리학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난리가 나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근데 이미 우주 안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곧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그런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맞는데 프랑스는 영국하고 달리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보편적 동질성은 같습니다. 근데 이성에 대한 보편적 동질성이 깨지는 건 그 후에 칸트 철학에서 칸트 관념론, 인식론에서 깨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존 로크도 사실은 이제 그 휘그당 쪽이었죠. 이제 소위 시민전쟁이 일어나고 찰스 1세가 저항당하고 그 후에 이제 크로멜의 이제 공화주의가 이제 되고 그 이후에 또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대립이 있다가 다시 이제 북적북적 하다가 이제 그 의회파 휘그당 쪽으로 해서 네덜란드에 도망갔다가 네덜란드 윌리엄 올리버 공이 이제 같이 모여져서 다시 영국을 침공하는데 제임스 2세가 겁을 먹고 그냥 프랑스로 도망가 가지고 그래서 무혈 입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윌리엄 올리버 공하고 그 다음에 엘자베스 1세한테 사형당했던 메리 1세의 딸 메리 2세가 부부가 돼서 소위 영국을 다스리는 공통의 소위 그 모든 그 통치의 권한은 의회에 있고 자신들은 상징적 존재로 입헌군주제를 만드는 1688년의 명예혁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존 로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는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런던에 있다가 로크가 사망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도 산업혁명은 아니었습니다만 석탄 같은 걸 막 떼가지고 방직 공장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런던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로크의 사인은 뭐냐면 폐질환이에요, 폐질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벌써 16세기에 인클로즈 운동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로크 이후에 17세기, 18세기 계속 인클로즈 운동이 벌어지면서 소위 농민들이 자리를 잃고 도시로 가서 일종의 노동자라는 아주 천민계급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의 합리주의가 그렇게 갔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나온 사람이 철학자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러니까는 1588년생인 토마스 홉스는 그때 방치되었던 자연 상태 너무 그냥 종교에서 사톨릭에서 억압받고 뭐 말도 안 되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사병이라는 것이 창궐해 가지고 막 그 살기 어려운 세상에 대한 자연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50년 후에 존 로코는 훨씬 그보다는 정리되고 소위 뭐라 그럴까 자기 이론에 정연화된 내용으로 이제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영국은 일단은 산업화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화에서 이제 이 칼 마르크스가 이제 저주하는 시티즌이 아니라 똑같은 시티즌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르주아라는 프랑스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시티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르주아가 이제 영국 내에서 생성되면서 엄청난 이제 계급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1712년 생인 장 자크 루소가 얘기가 한 게 뭐냐, 완전히 두 번째 이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인데, 그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로 가는 거고, 루소의 사회계약은 뭐냐 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크로즈 운동이나 이게 이제 소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이 인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환경을 줬는데,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계급을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걸 이제 부시면서 반공동체주의 하지 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반문명주의,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평등주의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는 위그노화의 전쟁이 7년 전쟁이라는 유혈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로마 캐톨릭을 수호하는 최고의 지도 국가로서, 캐톨릭 국가로서 프랑스는 남았어요. 근데 그 스페인의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폴 케네디가 얘기하는 그 패권국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 후에는 개신교 출신인 국가들이 다 지금까지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네덜란드가 먼저 간 거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패권을 이어서 이제 대영제국이 이제 패권을 이어가고, 그 대영제국의 패권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이어가는 이런 이제 연결성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소위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 개신교적인 규율과 윤리와 그런 어떤 강력한 정신력 이런 걸로 이제 국가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프랑스가 캐톨릭 수호국으로 남았다는 사실로 그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반공동체, 반문명적인 자연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프랑스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 같은 생각은, 토마스 홉스도 개신교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존 로크도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장자크 루소 같은 생각이 개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이제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루소의 사상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보니까는 특히 이제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제도적인 모순 이런 것도 프랑스에 계속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루소가 만들어서 소위 we are born free, 그건 맞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we are all placed in chain. 우리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건 뭐냐면 사회가, 국가가, 제도가 사람을 얽매가지고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퍼져가가지고 독일의 낭만주의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 낭만주의에 영향을 미친 게 칼 마르크스한테도 완전히 간 거고, 그 칼 마르크스의 이론 중에 루소와 낭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그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계보를 잘 모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체화시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얼마나 역사와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았냐 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수백 년에 걸쳐서 서양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그거에 대한 소위 밀당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지금 헷갈리면서 내다봐이 사기당하는 부분이 바로 민주입니다. 민주. 어떤 민주? 근데 이건 또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영국의 자유주의가 있고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루소 사상이 지배하는 공동체니까, 국가니까 당연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강합니다, 프랑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처음입니다만은 말씀드린 게 그런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야말로 인민혁명이 필수적인,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딱 지정을 할 만큼 프랑스의 내부가 그렇게 뒤죽박죽이었는데,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그 헬레나 버그만인가, 헬레나 버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렌치 리버럴리즘, 프랑스의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몽테스키에, 법외적 몽테스키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개인의, 근대적 개인의 이제 벤자민 꽁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로 유명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막스 베버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가깝고 둘이 공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둘 다 이제 사회학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성인이죠. 에밀 듀르갱, 이게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자유주의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70년대, 80년대, 특히 68 이후에 프랑스가 완전히 작용화되며 넘어가는데, 그걸 이제 붙잡고 혼자서 그냥 일당백으로 대응해냈던 지식인의 아편을 썼던 레몽 아롱입니다. 레몽 아롱. 그 다음에 레몽 아롱을 이어서 이제 소위 밀리스 르포르라는 이제 소위 개인과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제 2011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이 일당백, 프랑스도 건져냈지만 그 위대한 이론들이 전 세계 국제사회에 퍼져서 국제사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런 좌경 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멋들어진 내공을 보여주신 이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그만큼 전투적이고 그만큼 영국의 자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가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소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소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유럽은 항상 교황, 캐톨릭, 로만 캐톨릭하고 왕, 군주 간의 권력 투쟁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그게 중세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자체도, 그러니까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의회는 파리먼트고,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입니다. 아직도 군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데, 미국은 애초부터 군주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서 거기서 이제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위 하나는 퓨리터니즘, 개신교적 사고,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개척 정신, 그 다음에 법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 안에는 이제 연방주의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나라.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만드는 나라가 소위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명백한 신이 주신 운명.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신대륙 시대에 미국의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가갖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비 리그 8개 아주 제일 하버드, 예일부터 해가지고 좋은 대학이 다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추워요. 영국하고 위도가 비슷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스페인이 글로 갈 수도 있었는데 버지니아 위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추워. 옛날에 무슨 난방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3명이 미국을 건너갔는데, 그 중에 이제 41명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
퓨리턴 개신교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만든 존 하버드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 선언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버지니아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지금 보스턴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배에서 안 내리고 서로 간에 그 메이플라워 공동성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소위 지금 소위 그 파운딩 파더들의, 그러니까 뭐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소위 그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1776년 그 이제 소위 건국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 메이플라워 성명서를 한 달간의 배 안에 앉으면서 만장일치로 만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보스턴에 가보면 알겠지만, 10월 달도 추워요. 그런데 11월 달에 그거 만들고 나와가지고, 그 첫 해 겨울에 3분의 2가 거의 죽는 거예요. 반 이상이 얼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고. 그 있다가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소위 워낙 소위 시민전쟁이 격화되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퓨리턴들이 700명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어디? 보스턴에 또 옵니다. 거기서 그 퓨리턴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가 만들었던 그 성명서를 바탕으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개척해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게 바로 Manifest Destiny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미그너들도 에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어디냐면 루이지애나입니다. 루이지애나. 그러니까는 소위 그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는 그래도 그 따뜻한 곳이잖아. 그러니까는 영국의 청교도보다 훨씬 미그너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거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쿠바, 그 다음에 그 멕시코 그 위에 이쪽에 이제 그 프랑스의 영향력이 컸죠.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위 그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그 루이지애나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방대한 미 합중국을 지금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자유주의에는 공화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왜 공화주의 사상이 강하냐면, 군주가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공화주의가 강해쁘면 공화주의의 주체는 누굽니까? 시민이거든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산활동을 하고 그 생산활동한 이후에 여가가 있으면 정치활동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화국의 시민들은 물론 그 책임과 의무도 굉장히 강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해서 그 운명의 여신의 채찍질의 제일 큰 힘이 시간인데, 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 시민의 정신이 시간이 갈수록 퇴보가 돼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인간 본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왕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소위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중산층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활동하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미국은 그냥 공짜로 막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 톰 크루즈하고 누굽니까? 여배우는 Far and Away 그 아일랜드에서 온 그 이민자들의 영화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리조나의 신문 광고를 보고 아리조나에서 말 타기 시작해가지고 말 잘 타면 말 탄 만큼 그 땅을 공짜로 준다는 그 광고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대지에 그렇게 땅을 공짜로 줘요. 왜? 자장농을 만들게 돼요. 왜? 자장농이 있어야 공화국을 운영하는 공화주의 하에 시민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공화국의 시민이란 건 뭡니까? 자기도 지키지만 나라도 지키고. 그래서 소위 로마 그리스의 시민들은 뭐예요? 갑옷이나 창이나 모든 것을 자기가 돈 들여서 사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병대 의식이 미국이 왜 총기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는 그 바로 공화주의 정신에 의한 시민 정신에 입각을 한 거예요. 그 공화주의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패권국이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20세기에 와가지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요 세 개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면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 복합 정치 체제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자유주의의 특징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민주입니다. 아까 이제 민주는 말이에요. DPRK도 민주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딱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그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독재의 그 프롤레타리 막스 레닌이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레닌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통일전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인민민주주의 형태로, 그러니까 레닌이 얘기하는 뿌띠부르주아나 학생이나 지식인이나, 이제 노동자, 그걸로 이제 혁명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반봉건사회에 있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합치를 해가지고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상태가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는 딱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 지금 스웨덴이 난리가 났는데, 스웨덴이 북유럽 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북유럽의 민주주의가 단단한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기민주주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도 이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스펙트럼의 제일 왼쪽에 좌측으로 간 게 누구냐 하면 사회민주주의, 북유럽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한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스위스도 있고, 연방을 하는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다 중도 우파 쪽으로 갑니다. 미국은 상당히 우파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상태. 근데 그 근본적인 색채가 지금 미국도 완전히 지금 흔들어지고 있는데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요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 그리스 시대하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기간에 근대 시대하고 현대 시대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때를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교수님이나 우리 다 이는 일제시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신세계 자체가 절대 연결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과거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동이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그 사상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해겔이 얘기하는 정반합도요. 그 반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응? 항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현상에 대한 또 새로운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소위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그 과거를 아주 필살기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뇌리를 아주 마취시키는데 특히 소위 종중 주사파라고 하는 대한민국 조선의 이 아이들이 그 필살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 그 일제시대가 언젠데 지금도 영화배우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어디 가입을 했다고 그거 이제 그 친일파를 잡아내겠다 그러고 재산을 환수하겠다 그러고 KBS 뉴스에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이 완장차고 나와가 이런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붙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청교도 혁명 나가지고 올리버 크롬웰이 보니까 거기 이제 소위 지금의 얘기하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추구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뭐 귀족이나 계급을 철폐하자.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그네들을 급진주의자로 얘기하고 너무 세게 이제 시민군으로 같이 싸웠지만 덤벼 드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레디칼리스트거든요. 레디칼리즘. 급진주의라는 건 뿌리를 뽑는, 레디칼, 루트를 뽑는다는 친구들이에요. 그 레디칼리즘이 그 영국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후에 프랑스에도 아주 팽배했죠. 그런데 그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를 가진 미국이라는 특수한 나라가 뭐 이거 우리 제도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특히 그 파운딩 파더들이 로마 공화주의에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간 이름을 소위 뭐 토마스 안토니오 제퍼슨, 그 다음에 와싱턴은 존 옥토퍼스 와싱턴 이런 식으로 중간 이름을 로마 이름을 넣을 만큼 로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 공화주의로 미국을 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제도를 보면 이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민주주의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원이 이제 도용돼서 사용됐죠. 근데 유럽 애들이 레디칼리스트들이 그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버글버글한데 보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어휘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따서 붙인 건 뭐냐면 레디칼리즘이에요. 레디칼리즘이 데모크라시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데모크라시라고 도용한 그 민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만들어낸 정치적 낭만주의 해가지고 그 폭스가 그러니까 저희 명치유신 때 이토 후르비가 이런 기다 소금 문물 유람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들려오는데 천황제 있는데 카이저 황제도 있고 후기 산업사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일종의 이제 피테하게는 독일인에 과한다. 독일 정신, 독일 민족, 이런 민족 정신, 이게 이제 하나의 소위 민중의식, 민족의식, 이게 이제 정치적 로맨티시즘인데, 그게 일본 지식인한테 그대로 왔어요. 그 일본 지식들한테 그대로 와가지고 그게 일본 식민지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강융웨이나 양치차오나 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오쩌둥도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처나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독립운동 한다는 그 저항운동을 하는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1910년대, 20년에 태어났습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목포상고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민중이라는 것이 과연 조선에서 내려왔던 그 역사만을 갖고 이 사람이 배워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냐? 독일이 얘기하는 정치적 낭만주의, 폭스에서 변형돼서 일본에서 변형된 하나의 민중이라는 의식으로 일종의 향촌 공동체를,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좌익들이 두레니 향약이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이제 동학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동학난 자체가 소위 민중의 난이고 이래가지고 그 민중의식이 있어가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광주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 정신으로. 그거를 실천하다가 이용당해가지고 죽은 인간이 누구냐면 박원순이에요. 박원순. 모자라는 친구죠. 난닝구 바람에 어디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 우리끼리 나눠 먹자. 우리가 착한 사람 아이가, 착한 가격, 착한 사람, 착한 사회. 이게 이제 향촌, 폭스가 얘기하는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향촌, 농촌 공동체에서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인민이죠. 인민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가자는 걸 만들다가,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부산시장 했던 그 지금 주신가, 지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마키아벨리 얘기처럼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모습질을 하다가 이거 완장차고 그러니까는 뭐 마당새 개똥이 소똥이 뭐 꽃분이 하다가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이게 원래 사악하게 권력을 잡았던 그 기존 기득권 세력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흉측한 짓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 유기체적인 폭스, 그 민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독일에서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와 그 신민이 하나가 되는 유기체적인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걸로 갑니다. 그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이름으로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전체주의가 나타난 양상이 소위 파시즘, 나치즘적인 전체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전체점으로 스탈린으로 마오쩌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결과입니다. 그 민중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주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광주의 민중 타워에 붙여 있는 그 조각, 4개의 조각의 민중의 영혼은 그 결과로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얘기하대요. 님을 위한 행진에서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 사회로 가는 거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유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정치체제, 복합 정치체제가 운영되는 걸로 가는데 그 체크 밸런스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조직들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진치가 너무 강하니까 뭐 이제는 이런 양떼들이 암만 달라들어 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국제정치 자체가 문재인 때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동맹관계가 되고 북한은 원래 중국하고 동맹관계고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전체주의 지도자예요. 김정은, 푸틴, 시진핑 이 독재자 지도자들은요 국가나 국민이 생각 안 합니다. 지 아니만 생각하죠.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사고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진핑이 절대 대만을 칠 이유가 없다고 보죠. 그건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푸틴이 러우 전쟁에서 저만큼 피를 봤으니까 뭐 폴란드나 발트 삼국을 안 칠 것 같다. 그거 미친 짓 아니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언서턴티가 이재명 정권이 어제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과 지금 안보를 해체시키는 모든 국방정책이 가는 방향이 미국을 멀리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대한민국이 당면해야 될 북중로와 좌익 내부에 있는 좌익들의 공동 정선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아주 아찔한 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을 못 자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요 정도 합시다. 예. 네. 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까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시청자를 위해서 엔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세요. 엔클로저 운동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제 소위 이제 그 국가라는 것 자체가 왕이 소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밑에 이제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body라는 건데요. 그 귀족마다 그 문장이 이래 있는데 그게 정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조상 대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부물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땅, 이게 왜 네 땅이냐? 뭐 정글을 내놔봐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조상 대도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첫 1차 앵크로즈 운동이 나냐면 왜냐면 소위 사회 양론이 나오고 그런 즈음에서 소위 시민계급이 이제 세력을 가지고 귀족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자기 사유재산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이구 뼈 빠지게 소장농 시켜가지고 농사 져봐야 그 얼마 들어오도 안 하는데 그냥 양털 만들어가지고 양털 깎아가지고 수출을 하니까 돈이 막 10배 20배 더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너 집에 가라 그러고 칸막이 쳐가지고 양 기른 거예요. 그게 1차 앵크로즈 운동이에요. 쳐가지고. 근데 인클로즈라는 거는 자기 테두리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산업이 되고 더 발전을 하니까 특히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뭐 산업이 이제 올라가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위 그 사유재산에 대한 내가 조상대도로 해왔던 것에 대한 그 법적인 명시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적인 뭐 이제 농민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빈민이 되고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3차 앵크로즈 운동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산업혁명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그때는 180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도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과 동시에 런던에 도망가 있던 칼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냅니다. 유령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들고 있다. 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을 잘 강 박사가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좀 심플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네. 자유주의다,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설명은 이제 좀 교실에서 학술적으로는 많이 지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좀 난해하다 그럴까?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데 이것이 언제쯤 무슨 시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게 서로 배타적인데 어느 시기에 어느 산업혁명이 계기로 해갖고 이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융합할 건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언급도 했는데 그 시기는 어느 나라 어디에서 이게 돼가지고 자유민주 공화주의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지금까지 한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그 공화주의라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그 플라톤의 리퍼블릭 그게 이제 국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는 게 없죠 사람들이.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도 힘든데 그 옛날 사람도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폴리틱스가 뭐냐면 정치인데요. 정치는 뭐냐면 폴리테이아,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폴리틱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리스 지역이 지금 이제 오디세이가 막 영화 나와가지고 난리 치는데 이것도 막 웃기는 얘기인데 신화와 이게 전부 다 정치적 낭만주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가 청동기 시대도 아니에요. 청동기 아무튼 청동기 그 물렁물렁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 더 전인데 아무튼 뭐 저렇게 만들어가 현재의 눈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스라는 지역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소위 이제, 에겐 문명,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완전히 뭐 어떻게 이제 난장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포에 쩔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신화 자체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들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수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내에서 도시국가를 만드는데, 도시국가 자체가 뭐 제국을 절대 안 만들고 도시국가가 커지면 또 새끼를 쳐가 도시국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네들이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뭐 귀족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시민이라는 존재가 이제 외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럴 바에야 뭐 데모크라티아, 데모라는 게 이제 군중, 크라티아가 통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민이 통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BC 700년에 그리스 지역에서 데모크라티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일종의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왜냐하면 그냥 그 평민하고 귀족은 만들고 또 다음에 의회 같은 평의에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신이나 자연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그러니까 굉장히 벌러너블하죠. 그러니까 이 취약한 공화국 잘못하면 뒤집히 갖고 다 죽는데 그걸 유지하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가 시민이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서 지키고 일하고 헌신하고 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공화입니다. 그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그게 이제 변화를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때 그리스 로마 공화주의 있었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피렌체가 한 120년 공화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공화주의를. 요 세 번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민주주의라 하는데,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화주의예요. 근데 그 공화주의라는 게 그렇게 운영하고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말씀드렸죠. 레디칼리즘이라니까. 옛날에 민주주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17세기, 18세기에, 이놈들이 이제 물론 그리스 로마를 참고했겠죠. 평등하다 했었고, 자연권,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러고 존 밀번이죠. 존 밀번도 그렇게 평등주의자 하다가 목이 댕캉 날라갔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맞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뿌리를 뽑아올 만큼의 레디칼한 급진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주의자 영국, 그 다음에 평등주의자 프랑스 혁명 후에 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소위 매스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되면서 1832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선거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 100년 역사가 걸려요. 100년 역사. 처음에는 시민이라는 게 소위 시민이 귀족이죠. 그러니까 시민만 투표권을 갖는데 그게 전체 투표권의 2, 3%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5차에 걸쳐서 투표권이 개정되면서 그 마지막에 1923년 영국, 1920년 미국,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영국이 또 호주는 만만하니까 시험 삼아 먼저 해봐라 했어요. 호주가 1901년에 소위 평등선거, 보통선거가 여성들한테도 참정권을 일부 주는 보통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주의 없어요. 공화주의 안에 자유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절차.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파리 하면서 다 민주 내다바이로 지금 우리가 다 쏘가 넘어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민민주주의자들은 소위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인민민주주의 자체가 어마어마한 레디칼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급진주의, 혁명적인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라 이놈들이요. 민주주의 앞에 붙입니까? 안 붙여요. 그냥 민주주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양상에 따라서 물론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은 제가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듯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압니다.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연방제한 데는 그 협의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주의, 영국도 연방주의, 그 다음에 이런 다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민주주의는 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네. 좀 아니, 그거 좀 꼭 언급해 드릴게요.
저 양동환 교수 쓴 끝이 없어요. 사상 용어지. 예, 예. 거기 보면은 제일 그 골 때리는 저 트랜슬레이션 예. 번역이 예, 이제 예. 민주주의 문제인데 예. 그분 핵심이 이제 민주주의 혼용하니 자유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예, 예, 예. 인민민주주의, 뭐 공산민주주의까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데모크라시 예. 데모크라시가 데모 플러스 크라시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예. 우리 공산주의자라 하면 커뮤니즘이거든요. 예, 이즘. 예, 예. 이즘은 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크라시는 이 영미 쪽에서 데모크라시, 데모이즘이 아니고, 예, 예. 데모크라시라고 붙인 예, 그 예.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귀족정, 왕정, 예. 민주정 해가서, 민주정이죠. 하나의 그 정치 체제. 포리티컬 시스템이었더라고. 그치. 이 크라시라는 게. 정치 체제죠. 예? 참주정, 이제 예. 귀족정, 왕정, 예. 그 다음에 민주정 이런 건데, 이제 데모크라시가 이게 한자로 통해서 일본 사람 지식인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정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이 이데올로기 쪽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면서 이게 절대화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절대화 우상화. 그것도 정치적 낭만주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하면 이제 귀신처럼 간까지 빼준단 말이에요. 빤스까지 벗어주면서 막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이다 하면 미친 듯이 날뛰면서 간까지 다 퍼주면서 그러니까 폭스, 민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치적 낭만주의 아주 근원인데요. 이게 환상주의, 비현실주의, 몽상주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민족하면 빤스 다 벗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고 정엄밀하게 번역을 한다면 네네. 데모크라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하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데모크라시.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공화주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건설해 1776년 미국을 이제 독립시켜가 했는데 우리가 쓰는 시스템을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공화주의는 있는 거고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갖고 온 거고 그 뭐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를 동경했던 파운딩 파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데모크라시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 그게 예. 다- 용어 자체는 데모하고 크라시거든. 예, 데모하고 붙인 거 크라시란 합성어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크라시라는 말이 술책이란 말이에요. 술책. 순책, 우리말로 번역하면 술책. 술책, 크라시. 사술, 술책. 예. 깨. 예. 기만하고 손자병 벗은 말하면 개도, 깨, 기만. 이는 술책이란 말이에요. 술책. 술책인데 앞에 데모는 뭐냐? 데모는 어리석은 자, 우민, 폭민, 폭동하는 자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떻게 우민술, 폭민술이 되는 거예요. 우민술, 폭민술. 근데 이게 자유주의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 좋은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쓰는 건 일단 좋은 말인데 이 민주주의가 갖는 절차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예요. 절차적 차원에서는 하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 시민이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달라.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 그 전에 많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누가 평등하고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민주라는 뜻이에요.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민주라는 게 완전히 보통 명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떡점으로 맨날 민주 하잖아요. 그 민주가 뭐냐 하면 그 안에 가로 열고 민중이에요. 민중. 네. 그것도 다시 열면 그게 폭스 정민이고 또 다시 이퀄로 하면 그게 인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 대한민국 하자했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민주 대한민국 하자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로 열고 인민 대한민국 하자하는 거예요. 난 그래 봅니다. 그렇죠.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보니까 간단히 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정치학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아까 민주주의는 없다, 공화주의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은 이 민주주의는 그 산업혁명에 의해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참정권을 달라 뭐 해가지고 해서 이 평등권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너는 그래 좋다 뭐 특복교나고 준대 대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헌법이라든가 상권분립이라든가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그다음 소수자 보호 이런 걸 융합해 갖고 20세기 그 후반에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는 20세기 그 후반에 17, 18에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하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게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은 그렇게 되는데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됐구나 요 정도 다른 걸로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해. 그건 오늘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그 전에 내가 자유하고 민주가 뭔지 내가 설명을 그 전에 상당히 긴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 적당한 시간에 다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가 다시 이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더좀 그거, 여기 있는 분들이나 한국 사람 중에 어느 정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까지도 자유와 민주를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뭐 공화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서구 지금 역사 이렇게 쓰고 있다. 2000년을 다 이해를 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고 민주는 그 토크빌 얘기처럼 절대 서로 싸우는 기량작용인데 자유주의에 민주주의가 붙은 거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보고 너것들 그 급진주의인데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붙지 말라 하는 약속하에 내가 그 전에 다 얘기했잖아.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걸로 자유하고 민주하고 붙었다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자유인데 그렇죠. 좀 융합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노라.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균등적 평등이요. 공산주의는 산술적 평등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이고, 그거 다 이미 다 설명했는데.